자, 김 여사가 명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상당 부분 상충한다. 잠시 조금씩 짚어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과 부딪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이수진 앵커가 뽑아봤습니다.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 500만 원의 돈 봉투로 대통령 말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은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으로부터 받았지만 대통령은 명 씨에 대해 수백 명의 조언자 중 한 명이고 섭섭할까 봐 전화를 받아준 사람 정도라고 말한 바 있죠. 하지만 김 여사가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능성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 번째,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특별한 존재였거나 두 번째, 대통령 부부가 수백 명의 조언자에게 모두 돈을 지급했거나 말입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를 몇 차례 주고받은 사이라는 해명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문자 몇 번 했다고 500만 원을 주진 않으니까 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기자회견이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기자회견의 답변 내용들 중에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좀 몇 가지 뽑았는데 성치훈 의원님,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조작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강혜경 씨 얘기를 들어보면 대선 때 많이 도와줬고 여론조사도 해줬는데 5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실망했다라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설명과 강혜경 씨의 주장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왜 줬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죠. 예. 이거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여론조사 의혹 대가성으로 준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즉각적 설명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에서 저는 상당수 자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백이냐면 사실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해버린 것인데 그 김영선 그 전 의원을 공천하는 그 재보궐선거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 열리지 않았고 다 공천 후보들이 결정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어요. 근데 그 우리가 모두 국민이 다 들었던 그 통화 녹취록에는 내가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했더니 당이 말이 많대. 예. 당이 왜 말이 많은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다 결정되어 있고 뭔가 정해져 있는데 본인이 갑자기 김영선 전 의원을 해주라고 해버리니까 말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그날의 해명은 거짓말도 이것도 거짓말에 오히려 자백하는 부분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께서 밝히기 어렵다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상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이유 아마도 우리가 점점 밝혀지고 있는 이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을 인정해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백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는 게 당에서는 다른 인물을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김영선을 원하는데 김영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금 되는 분위기네. 근데 거기서 또 사실 아까 나왔던 김소연 변호사의 또 자백 때문에 예. 하나 더 밝혀졌죠. 말이 많았던 이유가 그 경선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경선이었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김영선 해주라니까 또 말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뭔가 관련자들이 변명하기 위해서 내놓는 말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채워주고 있는 느낌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500만 그러니까 돈 봉투 금액 확실히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돈 봉투 금액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받았던 금액의 성격이 다 규정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규정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가정을 두고 말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 더 네. 신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강혜경 씨의 주장은 무조건 제가 강혜경 씨를 공격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강혜경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옳고 명태균 씨의 의견에 대해서는 치사 선택적으로 이 사람의 말이 옳고 진실이다 이렇게 가늠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 말이 허풍 허장이 많은데 어떤 치사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어떤 건 진실이고 어떤 건 거짓이라 단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날 기자회견 당시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일단 더 믿는 게 맞지 않냐는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이 500만 뭐 돈봉투 금액 500만 원인지 뭔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에 대한 성격의 규정을 해야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드러난 상황에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한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500만 원이라는 건 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금액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김태열 씨는 500만 원이 맞다는 취지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진영이 서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연락했던 것에 대해서도 몇 차례 없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그날의 강조점이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락은 몇 차례밖에 나누지 않았다 정도의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금일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격려금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차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보엽 위원님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말이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몇 차례 안 됐는지 그거는 전화를 보면 알겠죠. 마침 윤 대통령이 그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는 나나 아내가 예전 번호를 썼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바꾸겠다, 번호를 바꾸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화 그대로 봉인해가지고 창원지검으로 이미 제출을 하세요. 떳떳하면 왜 그거 못합니까? 거기에 보면 몇 차례 명태균 씨랑 문자를 했는지 그 내용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상적인 대화가 몇 차례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런 대화들이 일상적으로 있었을 거다라고 네. 봅니다.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보낸 문자 보면 우리 남편은 오빠는이란 표현 썼죠.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명 선생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 문자만 있었을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문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있을 것이다. 떳떳하면 휴대전화를 창원지검으로 이미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약간 무아지경, 선택적 망각 뭐 이런 것들에 좀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자회견만 봐도 아니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그 녹취록이 다른 사람의 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와 본인의 육성이고 공건위가 갖고 왔길래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런 김영선 누구 공천 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조금 뒤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도 당원인데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 윤석열 검사가 선거 개입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을 때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당원이고 의견 개진할 수 있지만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다면 의견 개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의 윤석열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일상적인 대화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5월 2일 날 명태균 씨 녹취에 의하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은 자기의 선물이라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라면 이런 일상은 빨리 중단되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들, 녹취록들이 오히려 특검에 대한 여론을 더 세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명 씨는 지난 주말에 검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 언론에 단 1원도 받은 게 없다. 그게 나왔냐?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익을 하나라도 취급했습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신용 불량증 때문에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예, 그거 다 증언했고요.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자상한 민생한테 돈을 빌린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예, 성춘 의원님. 명 씨도 언론의 한 얘기와 달리 일단 돈을 받은 것을 인정했잖아요. 검찰 조사에서.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교통비이고 자기가 기대했던 정도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돈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명태균 씨가 자신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는 말에 전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500만 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받은 7,620만 원 이거는 내가 사익을 추구해서 부당하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해준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다. 이런 설명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자백하면 명태균 씨는 거짓말 안 한 걸로 검찰에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81번이나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돈을 못 받았는데 500만 원 그것도 부족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에 7,620만 원을 받은 것 이걸로 나는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부당한 검은 돈을 취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준 만큼 받은 것이다. 사실 해준 만큼 받지도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명태균 씨가 좀 더 자백을 하면 설명을 해주면 또 풀릴 거라고 보는 게 그 공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의 돈을 받은 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좀 순순히 밝혀주면 됩니다. 어떻게 설득했는가? 그 사람들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간순히 그냥 명태균 씨를 믿고 왜 줬겠습니까? 분명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내가 김건희 여사와 이런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렇게 공천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해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설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 자백한다면 본인이 말한 것, 계좌의 흐름, 돈의 흐름 그런 거에서 난 거짓말한 것 없다라고 해명할 수 있으니까 순순히 자백하시는 게 저는 자신의 거짓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가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이 있습니다. 본인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이 조금 뭐 강하게 얘기했다가 사실이로 드러나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 규명은 점점 더 멀어지고 사건이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실과는 멀어지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분이 뭐 허장, 허세, 허풍 이런 얘기도 엄청 많지만 그 말에 있어도 자기 부정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서로 상호 충돌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신속한 조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아주 극보한 사항이죠. 일정을 미리 알아서 어디로 갈 것이다, 어느 기업에 갈 것이다라고 알았다는 정황도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기업의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식의 대화까지 하는 녹취도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박안수가 얘기해 준 거라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네.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지고 있으면은 네네. 나중에 되면은 네. 6, 7만 원 간다. 못 맞습니다. 가도 나같이 돈 빌려서 한 사람은 단발로 해갖고 일주일 만에 갚아줘야 되고. 알겠어요. 네, 박완수가 얘기해 준 거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박완수 지사가 일정을 미리 흘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오고 가면은 나중에 주당 6, 7만 원까지 가니까 사두면 어떻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이네요. 어떤 부적절함이 있습니까, 김보혜 의원님? 경남지사 박완수 지사가 새로 등장한 건데요. 박완수 지사 공천에도 명태균 씨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지사 김진태 공천과 함께 그 지방선거 공천에도 명태균, 김건희 씨가 관련이 돼 있다. 예.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완수 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을 흘려준 사람이.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과 동시에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와 문자를 일상적으로 주고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김건희 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다뤘던 내용인데 그 명태균 씨, 김영선 의원이 대통령 전용 열차를 이용한 김건희 씨를 그 열차 안에서 만나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라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연 박완수 지사가 알려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차는 경호상 특별한 공간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경호처에 대통령 부인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입장을 허락하라. 이 정도의 명단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비선이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을 알려준 게 박완수 지사일 수도 있지만 김건희 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긴 의원님. 저는 일단은 대통령께서 어떤 지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의 뭐 투자, 개발,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명태균 씨가 주식 투자, 이것도 주식 증시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정보를 뿌린 것 같고, 저도 김보엽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박완수 지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런 정보를 들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인 대화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예. 과연 아침에 대통령을 향해서 왜 명태균 씨 선생님한테 이렇게 연락 오게 만들라고 하면서 타박까지 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일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편이 내일 모레 두산을 갑니다, 창원에 갑니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박완수 지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이런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